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ETF 상식 하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ETF 투자 많이 하시는데 ETF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ETF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고 파는 종목인데 과연 이 ETF는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끔 받곤 하는데요. 결론은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딱 결론만 들으면은 좀 왠지 무섭기도 하고,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ETF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장 폐지가 되는지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ETF는 어떤 상황에 상장 폐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펀드 규모와 그리고 이제 거래 규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ETF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ETF의 펀딩 규모가 50억 미만이던가 혹은 일평균 거래 대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될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규모라든지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한 유형의 투자하는 ETF라면은 인기가 많은 ETF에 투자하는 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점 유의해서 ETF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TF의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ETF는 기초자산이라는 것을 똑같이 쫓아가기 마련인데, 이거를 그대로 잘 쫓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초자산은 100만큼 올랐는데 해당 ETF는 만약에 80만큼만 올랐다, 그러면 오차율이 무려 20%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적 오차가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은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은 해당 ETF의 일간 변동률과 그리고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일간 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ETF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상관계수가 0.9라는 것은 10% 이상의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원유 관련 ETF가 상장 폐지될 뻔했죠. 왜냐하면 추적 오차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종목들이 추적 오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레버리지 종목은 이 선물 옵션을 활용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유가의 움직임과 해당 ETF의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개월 연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으면은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월 동안 추적 오차가 발생이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ETF 투자, 특히 레버리지 관련 종목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ETF라는 금융상품이 원활하게 매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L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너무 인기가 없어서 이 해당 LP가 없어진다든지 혹은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의 어떤 유동성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해당 ETF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인데,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고의 혹은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익 실현과 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되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법 제192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이 투자 신탁의 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ETF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ETF가 상폐가 되면 그럼 하루아침에 내 이 투자 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느냐? 물론 ETF는 이 상폐가 되기 전에 운용사에서 미리 공지를 합니다. 언제 상폐가 될 예정이니까 미리 파세요 라고 투자자에게 알려주죠.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이런 공시를 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하한가 직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휴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ETF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닐까?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일은 설령 상폐가 된다 하더라도 발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갑자기 빵으로 된다. 그러면은 해당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자산 가치가 제로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종목이 하루아침에 상폐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뭐 핵전쟁 이 정도의 재앙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ETF라는 금융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조금 더 안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구조로 굴러가요.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ETF를 사죠. 그럼 ETF를 받고 이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 혹은 거래를 하는 증권사 이 두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신탁업자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산운용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시를 받고 신탁업자는 지시가 내려온 대로 사고 팔고 이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와 보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자산운용사가 파산한다라고 하더라도 ETF 투자하신 분들 혹은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설명드렸듯이 미리 공지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상폐가 된 이후에 청산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갖고 있었던 현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 신탁업자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ETF라든지 펀드를 투자할 때는 상폐라는 거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선택한 기초자산, 기초지수, 업종, 국가 해당 섹터가 수익률이 부진하게 됐을 경우가 실제로 내가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상폐를 두려워해서 ETF 투자를 꺼린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시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ETF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궁금할 법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